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웰컴 투 마이 월드 연습을 하면서 뮤지컬 톤이 좀 남아있다고 해서 이 회사 들어와서 1년 동안 보컬 레슨을 할 때 뮤지컬 톤을 없애라는 연습만 했습니다. 올슈거 뮤지컬 보라고 하기 이전에 김태우 PD가 저에게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슈거를 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올슈거 프로듀서님이 우리 회사 PR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던 AR과 오디션장에서 나오는 MR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룸을 못 들어가니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앉아서 연습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올라가서 음악 감독이신 분한테, 그렇게 보이시는 분한테 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며 앞에서 계속 부탁을 드려서 10분 정도 연습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오디션을 본 겁니다. 거기서 부족한 건 제가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였고, 제가 앞으로 이 일을 못하게끔 만든 그분들, 이거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아니, 제가요 진짜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동물원 원숭이처럼 만든 건 그들이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거를 공개한다고, 그걸로 인해서 저를 협박합니까? 오히려 협박은 그들 아닙니까? CCTV 공개한다? 그거 협박 아닙니까? 제 말을 하면 감정에 호소한다고 말씀하실까봐. 그들이 주장하는 내가 가서 감정에 호소한다면서요. 저한테 생활비 보내주려고 저 때문에 아직도 식당 일하시고요, 가게를 못 접으세요. 16년간 서울에서 생활하고 내 꿈만 위해서 달리느라 예전 회사에는 못 받은 돈도 많아서 그냥 포기하고 나온 적도 많습니다. 저 이 일 하려고 그분들하고 안 싸우고 억울한 거 담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뒤에서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서 살았거든요. 길건은 10월 13일 회사 4층 녹음실에서 김태우가 미팅을 가졌다. 이날 김태우는 길건에게 올해 안에 앨범 발매를 힘들고 준비를 천천히 하여 2015년 2월에 앨범을 발매하자고 하였다 라고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2015년 2월에 발매를 하면요, 저희 계약은 그로부터 3년이거든요. 제가 경영진의 교체 후 받은 스트레스와 모욕감과 인격 무시, 언어, 그분들에게 받은 것만 해도 그걸로 제가 병원비가 더 나왔어요. 그전에는 2월 달에 나온다, 4월 달에 나온다, 뭐 8월 달에 나온다, 9월 달에 나온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야죠. 김혜리 이사는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인사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못 본 사람들이 있었다면 정말 저는 거짓말쟁이가 됐었을 겁니다. 김태우 PD는 차일피일 미팅을 미뤄와서 제가 이날은 무조건 만나자고 비장한 각오로 말한 그날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만나자고 해서, 밤에 만나자고 해서 회사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너가 나한테 답 준다고 했잖아. 미팅 때마다 피드백 줄게라는 말이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드백은 없었고요. 제가 만난 것은 맞지만 김태우 씨가 능동적으로 앨범 논의를 위해서 먼저 제안했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고요.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셨고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희망 고문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나 회사에서 춤이라도 가르치게 해줘.
저 오죽하면요 알바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걸 알던 지인이 나 설거지라도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누나 설거지는 너무 힘들고 그 식당 우리 엄마 거니까 그냥 서빙해. 그런 일도 알아보고요. 제 핸드폰에 보면요 벼룩시장, 알바몬 그런 것처럼 시간 나면 사지 멀쩡한 채가 집에 앉아서 방바닥 긁고 있는 거 말이 됩니까? 전 너무 일이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제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 동생이 보낸 카톡 다 보여드릴까요? 누나 힘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서 보내준 게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저는 저희 집 식구의 등을 먹는 진짜 우리 집의 나쁜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식구들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넌 나쁜 딸이야 라고 해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저한테 힘을 줬고요. 오히려 조금만 버텨. 누나가 원하는 거니까 잘 되겠지. 근데 이번 달은 힘들어. 조금만 버틸까?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줄 테니까 차라리 집에다가 얘기하라고. 나는 눈물의 호소가 아니라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번 일 터지니까 제 동생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누나 우린 다 아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 줄 테니까 소송해야 되면 하라고. 저 그들이 원하는 소송 못한 이유가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돈을 벌어야 소송을 하죠. 근데요 다르거든요. 제 동생이요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 가정도 있는 애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아직 집 겨우 하나 마련한 애가 누나 내가 대출 받아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어라도 소송해서 이겨라고. 누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거 이번에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한 가정을 이렇게 파멸시키려고 악의적인 말들을 하시는지 좀 안타깝고요.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영상 공개하셨죠? 네. 영상 공개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영상 공개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넌 뭐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에 대해서 마의 짜깁기를 안 한다면 그거 보세요. 저도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그들이 그거를 그렇게 무기로 내세우는데 그렇게 당당하신지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하셨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분들은 제가 욕설을 했다. 욕설을 했습니다. 왜? 10년 지기 친구입니다. 김태우 씨는 평소에 저한테 A씨 기본입니다. CCTV가 무슨 무기인 양 들이대시는데요. 저 그거 공개하면 욕했는 것 때문에 이미지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2년 가까운 생활을 아무것도 안 시키고 제가 노력 안 한 거 아니거든요. 한 달 만에 10kg 빼고요. 앨범 내준다 그래서 체지방 9%까지 만들고요. 몸매 정말 이쁘게 만들어서 누구나 탐내할 만큼 사진 찍자고 탐내할 만큼 몸매 이쁘게 만들었을 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닭가슴살 하나 사준 적 없습니다. 제가 그날 김태우 씨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하셨죠? 그 부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태우 씨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씨는 그날 저한테 300만 원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300만 원짜리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날 김태우 씨는 저한테 회사에선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김태우 씨한테 한 말은 지원이 아니라 일을 달라는 거야 라고 했죠. 근데 그걸로 제가 협박을 했다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라는 거고 그 영상 보시라는 겁니다. 살고 싶다고. 나 니들이 준 돈 그 돈 갚고 싶다고. 일을 시키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왜 돈을 달라고만 해. 그 말을 하는 거였죠. 그 소울샵 측에서 공개한 뭐 영상 이거는 이미 다 설명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고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도 저에게 자기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다 잘못한 게 있으니 그래놓고 나가라고 했고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해놓고 말이 바뀌고 그거를 몇 달을 계속 기다려온 겁니다. 그 몇 달 동안 전 뭐하고 살아요? 더 이상 라면 먹고 싶지 않아서 나 좀 살자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이미지 실추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김혜리 이사님이요.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일을 달라고 했고 저도 생활이 힘드니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회사 와서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이 자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 자리를 제가 만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한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다 말하고 가불관계가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된다는 거. 엔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서 그분들께서 기사 낸 날 온몸이 떨리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뭐 패닉 상태까지 왔더라고요. 저를 나가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셨고 과도한 위약금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 내가 알아보고 또 피드백 줄게 라고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게 매달 2달, 3달 만에 미팅할 때마다 오는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김태우 씨에게 그날 수수방관이라는 말을 하였고 김혜리 이사님이나 김민경 본부장님이 자꾸 말을 바꾸시니까 거짓말 탐지기 하자는 말까지 제가 하겠습니까? 네, 시구 정산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제 통장 내역서를 뽑아봤어요. 통장 내역서에는 안 들어왔고요. 이거는 김태우 소울샵에서 저한테 이제까지 보낸 1,000만원 돈과 성급금과 계약금 1,934만원과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확히 저한테 숙지를 안 시켜줬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어찌됐건 이 회사 시스템은 제가 돈을 벌어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갚을 게 비용 차감도 같이 나누고 청구 비용도 아니 성급 상환액도 계속 상환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돈을 안 버셨으니까 그동안 이거 성급 상환액으로 상환하셔야죠 하고 가져간 게 5,899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하면서 시국한 돈에 대해서는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하던 다 가져가던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먼저 말하지 않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한 부분은 미안하다든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한 것이지 제가 돈을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다 갚은 게 싫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다가 제가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기에 답변서가 왔고요. 정산서 역시 개인 마음대로 숫자를 정하고 지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산서라는 것은 엄연히 계약서를 토대로 규칙과 정해진 규율이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계팀이 있는 것이고 사인이라는 날인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길건 씨는 그날 날인하셨습니다. 또한 사사로운 감정, 얼버무림 등으로 결정짓고 판단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상지하시고 질문 또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진의 교체 후 이렇게 될 때까지
김태우 PD 뭐 하셨습니까? 서서 잠깐 포토 한번 인사 한번 잠깐 서 계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